네, 시청자 여러분, 1월 8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와 사천 등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겨울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발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도주한 남성을 붙잡았는데 2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름 만에야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MBC 경남이 새해를 맞아 경남 18개 시군의 현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해와 사천의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권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과연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공론화의 방향과 목적, 의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의료 전문가 4명과 공공의료기관 2명, 행정기관 2명, 이해단체 2명, 그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까지 모두 11명으로 준비위를 꾸렸습니다. 도민들의 일반 의지를 수렴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수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도.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가 김경수 도지사를 면담한 뒤 경상남도가 공공의료 확충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사회적인 협의를 충분히 밟아서 안을 만들어야 이후에 이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장 큰 쟁점은 폐업한 지 6년이 넘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진주권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주권을 신축 설립 대상으로 확정한 그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공고를 넘어서서 도민들의 결정으로서. 하지만 경상남도는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위탁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주권 공공의료의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공론화위원회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겨울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발열 의자를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창원시에 설치된 제품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상당수가 발열 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집중 취재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산역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 전기로 열을 내는 발열 의자가 설치됐지만 승객들이 앉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바깥 기온이 8도인 한낮에 측정했더니 20도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설정된 온도는 38도,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영하 2도인 새벽 시간은 어떨까? 역시 설정 온도는 38도지만 의자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에 불과합니다. 상태가 좀 많이 안 뜨셔. 이지흥은해. 다른 데는 조금 뜨시면 앉아있으면 좀 뜨신 맛이 나는데 이거는 사람들 앉아있어야 열이 와요. 또 다른 정류장에 설치된 발열 의자는 전원을 켰지만 아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온도 센서와 타이머가 고장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최근 발열 의자 5개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품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확상할 건 안 맞다. 나중에는 이걸 떨리면 됐을까. 다 이것도 이전 다 지나면 다 건축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실제로 해당 제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설정 온도 38도에서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4개 지점에서 13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발열 성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20도쯤에 수지된 거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은 거고요. 이 제품이 만약 38도까지 올라가는 제품이었으면 올라갔겠죠. 개당 200만 원이 넘는 이 발열 의자 제품은 지난 2016년부터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 버스 승강장 16곳에 설치됐습니다.
취재진이 발열 의자 1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7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체온보다 훨씬 낮은 25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 측은 온도 설정은 표면 온도 기준이 아닌 내부 발열체 기준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달 통영에서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도주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잡고 보니까 2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름 동안 이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어제서야 공개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의 한 주점입니다. 술집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가자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옆칸 화장실 위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소리치자 A씨는 먼저 뛰쳐나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3, 4분을 태연히 앉아 있다가 여성 일행이 경찰에 신고할 때쯤 주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때 바빠가지고 같은 일행들이 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경찰은 다음 날 인근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작년에 임용된 통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단독으로 돌발적 불법 촬영을 한 사건으로 여죄 등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고 곧 마무리 지어가지고 몰카범의 신원과 추가 동영상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성폭력 관련 범죄라 알려줄 수 없다며 보름 동안 시시해왔습니다. 경찰은 순경 A씨를 직위하자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 등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쳤습니다. 다만 거창을 포함한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12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강풍특보는 오늘 밤에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 시속 10에서 18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창원 6도, 김해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9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4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9도, 합천 9도, 거창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북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새해를 맞아 각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가야왕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김해 씨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 사업을 살펴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가야 건국 신화를 간직한 구지봉과 가야왕들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 김해 씨는 1,400억 원의 예산으로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가야 시대의 지형을 복원하는 가야 역사문화 환경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유적 간의 경관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유적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야 유적들을 연결해서 가야 시대 당시의 지형으로 원형대로 복원하고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 7곳의 세계유산 등재도 착착 진행돼 올해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고 가야 문화 엑스포도 열어 전국체전이 열리는 2023년에는 가야 왕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줄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밝히지 못한 가야 유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발굴 작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법으로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예산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김해의 가야사 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근 가야 문화권 도시들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도시 사천에선 국가항공산단과 항공정비산단 등의 인프라 조성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 사천에 항공산업 인프라가 올해부터 속속 들었습니다. 2022년 완공되는 국가항공산단에 앞서 항공정비, 즉 MRO 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카이는 오는 6월쯤 우주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에 이어 우주산업의 발판을 사천에 마련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천시가 적극 나서서 하지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시작만 하면 수익을 낸다고 알려졌던 항공 MRO. 카이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최근 제주항공과 항공정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량 확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군소용 항공정비를 민간에 이양해 그르마 단계인 항공 MRO를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주에서 한 달가량 걸리는 항공정비는 사천, 해외 복합 항공정비는 인천공항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정부의 MRO 산업 육성안도 사천의 낙제입니다. MRO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으면 그거에 따르는 물량의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또 MRO 산업단지도 살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항공기 개발 산업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천에는 항공산업의 두 축인 항공기 설계 제작과 항공정비 인프라가 모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사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20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제1진주권엔 진주제일병원, 제2진주권에 삼천포 서울병원, 거창권에 거창 적십자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은 1인당 연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의 본인 부담금은 1인당 18만 원까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대학 통합 실무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무단은 두 대학의 통합 실무단장인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 등 대학별로 18명씩 모두 36명으로 꾸려졌으며 대학 통합 세부 실행 계획안을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관광둘의 지역협력사업 주민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시 의창 성산구 재향분인회 2020년 정기총회와 기념식은 오늘 오전 11시 JK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제부향후회 신년 할애회는 오늘 오후 6시 20분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해외 문화체험 발대식은 오늘 오후 4시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오후 6시 47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신포동의 한 신축 공사장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인근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주택과 상가 등 926세대가 정전을 겪었고 한전이 긴급히 복구를 한 끝에 오후 8시 8분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창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풍이 불어 안전망이 전신주를 덮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올 상반기에 산청군 신안에서 생비량 9.2km 구간의 신설국도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함안군 군북에서 가야까지 8.3km 구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마산 로볼랜드 연계도로인 거제 마산국도 건설 공사도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창녕군 창녕고암, 함안군 함안의령, 밀양시 신법 동산, 사천시 곤양 서포 구간의 국도공사는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와 통영, 사천 등 도내 6개 시가 올해 5월과 6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유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지역을 포함한 전국 3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창원은 2016년 10월 이후 도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